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사실 그 결과를 우리가 아직은 예견할 수는 없지만 네. 조기 대선 얘기가 사실 나오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네네. 벚꽃 대선, 뭐 장미 대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기 대선을 이르지만 좀 전망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대로 가면 지지율상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하다. 아니다. 이재명 대표 결코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최약체 후보가 될 것이다. 이런 정치권의 전망이 네. 분분한데요. 회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치평론가 아닌 정치평론가로서 이 말씀을 드린 건 이제 네. 정치 구급으로서 네. 저는 항상 이와 같은 예측에는 단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단서를 깔고 받아들이셔야 된다. 자꾸 뭐 어떤 예측에 대해서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반성해라, 사과해라 이런 말씀도 하던데 그런 측면에서 전 또 하나는 예측은 또 조심스러워한다고 보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감히 예측을 한다라면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지금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의 어떤 추이를 보고서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있을 대선을 예측한다라면 지금 상황을 가정하고 예측을 한다라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게 가장 자연스럽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네. 지지율 이런 면을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네. 다만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의 특수성, 흔히들 말하는 역동성, 생명성을 감안한다라면 이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 감히 말하건대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예. 물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만큼 저는 뭐 여전히 저는 한동훈 대표가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앞에 2024년만 보고 2025년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뭐 4년 후 8년 후 얼마든지 뭐 젊은 나이니만큼 네. 기는 안목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다만 네. 이런 말씀은 분명히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있고 네. 특히나 633이라고 하는 강행 규정이 있는 한은 공직선거법. 예. 네. 만약에 사법부가 이와 같은 본인들 스스로가 강제받는 강행 규정을 지키기만 한다라면 저는 이재명 대표는 출마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말씀 한 번쯤은 드리고 싶어요. 어떤 특정인 한 명을 딱 집어서 얘기한다라면 저는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 이와 같은 합리적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하고 굳이 말하자면 국민 여권에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비슷한 말씀 몇 번 했고 김부겸 대표와는 뭐랄까요 본인은 이제 기억하지 못하고 뭐 어떻게 보면 서로 상호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관심을 두고 있지만 이분에게는 상당히 뭐랄까요 저력이라면 저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제가 당시 김부겸 총리 청문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네. 청문회 그때 당시 증인으로 나갔었고 그렇게 되면 이 증인과는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이제 별도 공간에서 보시긴 했을 테지만 여러 가지 그 당시 이제 그때 그 일가에 김부겸 당시 총리의 일가에 엮인 사모펀드 의혹들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이 전 상당히 의외였어요. 뭐였었냐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의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걸 전제로 깔고 대답을 해나가는 것을 보고 야, 이 사람 무섭다. 아마도 이재명이었다라면 그렇게 대답 안 했겠죠.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의혹이 밝혀지기 전에는 그 사모펀드는 내가 만들었다. 그건 나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역작이고 국민들을 위한 작품이었다. 이렇게 말할 텐데 김부겸 대표가 그때 한 번뿐만 아니라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여러 번 비치더라고요. 물론 그런 저와의 개인적 내지는 저의 문제의식의 연장선상만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본다라면 종종 여러 사람들이 농담식이 아니라 심각하게 친민주당 성향의 사람들도 이재명이 아니라면 더 위협적일 수 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이루어지는 대선에서라면 전 그래요. 조금만 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더 여권에 위협적이고 이후 정권의 어떤 친민주당 정권의 수립에 다가갈 수 있다. 정도를 조금 더 흡수할 수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적어도 제 주변만인지는 몰라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야, 이재명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건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로 하면서도 이재명이 되는 걸 두려워하고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국정의 민주주의의 퇴보로 보는 그런 시각은 분명히 엄존한다는 것. 예.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많은 페널티 한계가 있지만은 무거운 짐을 뭐 발목에 지고 있긴 하지만 저는 한동훈 대표 여전히 하나에 있을 수 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 총선 패배 후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다시 전당대회에 나오기까지 한 석 달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 지금 사퇴를 했고 언제 대선이 치러질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시간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또 충분히 시간이 되고 회복이 되고 또 국민들로 의해서 등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꼭 단서를 달고 싶은 게 네. 조급해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본인이 좀 나설 필요도 없다. 예. 저는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보면 여하튼 간에 총선에서 선택받지 못하였고 그리고 외관상 그것에 저간에 흐르는 사정은 어떻든지 간에 국민의힘 내부에 의해서 90명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쫓겨났잖아요. 네. 당 대표의 지위에서도.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형식적인 외관상의 논리에 의한다라면 이분이 대선 후보로 여권의 선택을 받기는 어렵지 않나 뭐 하는 생각을 가지지만 어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특성상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변수상으로는 예, 지금 당장은 우호적이진 않겠지만 기회는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저도 걱정인 게 지금 이 탄핵 계엄 정국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의 줄은 여전히 친윤이다. 이게 증명이 됐잖아요.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졌을 때 과연 한동훈 대표 굉장한 팬심이 있지만 경선을 이길 수 있을까? 그렇죠. 분명히 여러 이제 룰들이 있을 거고 네. 친윤들이 또 지원하는 후보가 또 별도로 있을 네네. 거고 이런 상황을 좀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예. 걱정은 드는데 네. 여하튼 그 90명이 네. 어떤 국민들이 바라보는 네. 국민들의 울타리 속에서의 싸움은 아주 약하지만 미미하지만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울타리 내에서는 아주 강한 분들이거든요. 입증이 됐으니까. 예, 아주 강한 사자 이빨이 되죠, 이분들이. 네. 그런 세력을 등에 업고 대선에 이제 등판하고 싶은 인물들이 이제 홍준표 시장을 비롯한 몇 명 그렇죠. 있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또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 같네요. 예. 국민의힘 경선. 네. 일단 조기 대선이 치러지느냐 마느냐는 헌법재판소에 걸려 있거든요. 네. 헌법재판관 지금 6명 있고 3명을 추가 국회 몫으로 임명이 곧 될 것 같은데 이 최대 180일까지 최장 180일까지는 결정이 나야 하는데 좀 빨리 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최대한 180일에 가까워서 날 거라고 보세요, 결정? 제 생각에는 우선은 오늘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했지만은 6인임에도 불구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하는 데는 뭐 하자가 없다. 최소 그래서 6인, 그니까요.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여러 뭐 헌법학자들 이야기로는 심리는 진행하되 6인 체제로서 결론을 내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뭐 이런 언급들을 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본인들 입장에선 중차대한 결정이니만큼 외관상의 그런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시일은 필요치 않겠나. 어떤 인원적인 보강 측면에서 보더라도요.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조금은 시일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네. 한 뭐 최장 180일 이걸 꽉꽉 채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91일이 걸렸다고 해요. 예. 그걸 넘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넘지 않을까. 임명을 또 해야 되고 하니까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좀 시선이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좀 더 쏠리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매주 좀 업데이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조국혁신당 전 대표죠. 오늘 수감이 됐어요.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유죄 확정이 됐고 탄핵 정국을 이유로 수감을 조금 미루다가 오늘 수감이 됐는데 깊은 성찰 후에 돌아오겠다. 또 정권 교체, 검찰 해체를 마지막으로 외친 후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긴 재판 계속 보셨잖아요, 회 기사님. 소위 말하는 2019년이었죠. 뭐 제 개인적으로는 9월이 이제 특정 분기점이었었는데 5년이 걸렸네요. 이 조국 전 장관이 조국 전 의원이 이제 수감되기까지 이분이 했던 본인의 어떤 범죄들 그리고 대법원 확정에 의해서 이 수감되었었는데 정말 끝까지 이분 살아 있구나.
깊은 성찰로 돌아오겠다. 그리고 뭐 검찰 해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정말 성찰이 아니라 이분의 성찰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좀 지금이라도 좀 반성하겠다라는 말은 안 하는 건지 대개는 범죄자들은 수감되면 반성한단 말은 하잖아요. 예. 성찰은 약간 좀 다른 말 같아요. 모호하다. 예. 본인의 앞길을 또 열어보겠다 뭐 이런 건데